안녕하십니까. 제로베이스 네카라쿠베 데이터 사이언스 1기 교육 과정 중에 있는 손민아입니다. 이번에 제가 분석해 본 주제는 K-방역의 현황 분석입니다. 코비드-19 시대에 한국은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 및 분석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구글에서 찾아본 K-방역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성공 사례 아니면은 또 이렇게 시스템의 붕괴 직전이다 등등의 이런 코비드-19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방역 수준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보면은 이제 세계가 주목할 만한 방역 선진국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코비드-19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의 빠른 대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칭송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비교적 늦은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또 집단 감염 사례도 급증하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한국이 지금 코로나의 방역을 대처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여 이렇게 주제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분석 목적과 목표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K-방역이라고 불리우던 한국이 여전히 코로나에 대응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노력을 해야 하는지, 또 다른 해외 국가와 비교를 해서 해당 문제를 분석하고 관찰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즉 한마디로 하자면 대한민국의 코비드-19 방역 능력을 한번 평가해 보는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국가별 날짜별로 이렇게 누적 확진자 수, 사망자 수, 그리고 치명률, 백신 접종 현황 및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을 한번 보았고요. 저희 데이터 선정 기준 및 대상은 저희 나라와 비슷한 수준 혹은 이 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들을 가지고 데이터 구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이렇게 총 4개국을 선택했고, 그리고 한국 코로나 관련 데이터를 함께 분석 대상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분석 과정입니다. 크게 4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데이터 추출,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시본으로 이렇게 관련된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를 하고, 그리고 애플 프로세서로 시계열 예측 및 시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시계열 예측에 관련해서 향후 50일 정도에 이렇게 시계열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수집한 데이터 및 출처입니다. 크게 이제 국가별 시간대별 누적 확진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 데이터를 추출하였고요. 그래서 총 기간으로 따지면 2020년 1월 22일부터 2021년 10월 13일까지의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 현황 데이터를 또 가져와 보았는데요. 이건 2020년 1월 22일부터 2021년 10월 9일까지의 국가별 백신 접종 현황 데이터를 추출하였고,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국가별로 20년도 혹은 21년도의 최신 인구수 통계 데이터를 직접 인터넷에서 보고 그걸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추출한 데이터를 1월부터 10월까지의 데이터로 병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치명률을 따로 이렇게 구해서 진행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치명률 순위까지 이렇게 솔트 밸류를 사용하여 순위를 매겨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추출한 백신 접종 현황 데이터를 정제를 진행하였고요. 총 컬럼은 국가 날짜, 백신 접종 누적량, 그리고 접종 완료수, 그리고 100명 단위 접종 완료수 이렇게 컬럼을 추출하고, 또 날짜를 데이트 타임으로 바꾸어서 제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는 이렇게 시본으로 시각화를 해서 관련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계열 예측을 하기 위해서 애플 프로세서를 임포트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데이터들을 이제 확진자 수에 관련된 예측을 하는 걸로 제가 만들어 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DS와 Y를 설정을 이렇게 해주고, 확진자 수를 Y로 잡고, 그 다음에 날짜 컬럼을 DS로 잡아서 시계열 예측하고, 그리고 시각화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직접 만든 인구 대비 확진자 수 비율인데요.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국가와 인구수 컬럼을 가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분석 결과를 보시면 이제 전부 이제 이런 그래프는 시본을 활용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국가별로 이렇게 한국, 일본, 미국, 그리고 영국, 이탈리아 이 5개국의 시간대별 코비드-19 확진자 수 및 사망자 수 추이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5국가를 모두 한 그래프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확진자 및 그리고 사망자 수의 추이 그래프를 그려보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무래도 미국이 인구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의 현황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높은 것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인구수를 배제하더라도 굉장히 갭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5개국의 방역 대응 능력을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치명률을 구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날짜별로 국가별로 이렇게 코비드-19의 치명률 현황 추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탈리아랑 영국이 치명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의료 수준을 어떻게 증명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치명률을 근거로 이렇게 의료 수준 순위를 매겨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탈리아가 1위, 그 다음에 영국, 그리고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이 순위로 이렇게 치명률과 또 의료 수준의 순위를 빗대어 보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국가별 100명당의 이런 백신 접종 완료자의 현황을 그래프로 그려보았고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100명당 접종 완료 순위가 1위가 이탈리아, 영국, 그리고 일본, 한국, 미국 이렇게 이런 순위로 이런 순서로 순위가 매겨졌고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시기별로 봤을 때 한국이랑 일본의 접종 완료 시기가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물론 이제 미국의 그 100명당 접종 완료 순위는 제일 마지막에는 5위지만 또 접종 완료 속도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른 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국가별 인구 대비 100명당 누적 확진자 순위를 한번 매겨보았는데요. 1위가 미국,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이탈리아, 4위가 일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인 이 순서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누적 확진자라는 게 단순히 정말 누적된 확진자 수다 보니까 확진이 됐던 사람이 또 확진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런 또 데이터적으로 좀 고려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단순히 이제 인구수랑 확진자 수만으로 이렇게 데이터 분석으로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조금 정확도가 떨어질 것 같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회복한 사람들의 숫자 관련 데이터를 구해서 같이 데이터 분석을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 관련 데이터는 제가 지금 현재로서 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단순히 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시계열 예측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이제 모든 나라의 5개국의 향후 50일간의 확진자 수 데이터를 갖고 시계열 예측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았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탈리아는 한
2020년 한 11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많은 확진자 수를 확진자 수가 판정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 후부터 굉장히 급증한 이런 추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50일의 이 예측 수치를 보아도 좀 상대적으로 급증하는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11월, 12월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갑자기 2021년 한 7월경부터 9월, 한 10월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급증을 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아마 이때는 일본에서 열렸던 도쿄 올림픽에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일 정도의 예측한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완만한 편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국입니다. 한국도 한 11월, 12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확진자 수가 그렇게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연말쯤부터 좀 이렇게 확진 추세가 급증하는 듯 보였는데 결정적으로는 2021년 한 7월, 8월경부터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0일 예측 추세 또한 비슷한 추세로 가파른 편이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11월을 기점으로 2월까지 확진자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한 21년 7월경까지는 좀 완만하게 이렇게 추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또 가파르게 아마 이게 지금 보면은 다 2021년 7월경 정도나 한 8월경 정도부터 모든 나라들이 또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또 델타 변이도 일어나면서 좀 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확진자 추세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확진자 수를 보시면 한 20년도 1월을 기점으로 10월까지는 완만한 추세를 보이다가 그 후부터 좀 확진 추세가 급증하다가 또 이제 7월, 8월 아까 전 나라들과 비슷하게 7월, 8월경부터는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50일 예측 추세 또한 좀 비슷한 추세로 가파른 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과제, 이 분석의 결론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제가 한국, 이탈리아, 영국, 일본, 미국 이렇게 5개국의 코비드-19의 방역 능력 및 의료 수준 파악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데이터 분석을 해본 결과 치명률은 이탈리아가 가장 높고 그리고 한국은 5위. 그다음에 인구 대비 100명당 누적 확진자 수 비율은 미국이 1위 그리고 한국이 5위. 100명당 백신 접종 완료 순위는 이탈리아가 1위, 한국이 4위입니다. 이제 이런 결과를 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한국의 백신 접종 속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더딘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치명률을 의료 수준에 이렇게 빗대어서 볼 수 있다는 좀 명목하에 치명률 5위에 위치한 한국의 의료 수준은 꽤 높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 대비 100명당 누적 확진자 수 비율이 5위인 것으로 보아 K방역이라는 이 이름에 이 타이틀에 걸맞는 코로나 방역 대처 능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인구 대비 비율 분석에서 아까도 전에도 말했듯이 좀 회복한 사람 수 데이터를 추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데이터 분석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백신 접종률,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을 시계열 분석하고 또 예측을 진행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프랑스 등 좀 더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한 국가들을 추가를 해서 분석을 하고 또한 다른 질병의 치명률 관련된 데이터를 추가해서 같이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면서 한국의 의료 수준을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분석 진행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데이터 분석 관련된 발표는 끝이 났고요. 감사합니다.